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왜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신분 이동, 계층 이동, 그리고 서름, 분노, 한,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 해방구, 부동산 공부, 그리고 부동산을 통한 계층 간 이동,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 바닥에 발을 담그는 순간 헤어날 수가 없죠. 더 이상 투자를 감행하지 않거나 그냥 현 상태에 머물러 있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부동산 투자는 감행을 해야 되고, 그것이 투기든 투자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공부를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바로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 사기, 부동산에서는 사기 한번 당하면 작으면 몇 천만 원이고 많으면 억 단위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사기 많이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험 분야에서 사기를 당했죠.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4천만 원 날렸죠. 워낙 이 사람이라는 게요, 간사해 가지고 사기를 치려면요 인간 간의 그 신뢰관계를 형성을 해요. 그것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계속 영상에서 말을 하지만 절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믿지 말아라. 가족도 믿지 마. 씨발. 가족도 믿지 마. 저한테 보험 사기친 4천만 원 사기친 놈 유송종이 현재 의정부 법원에 구속돼 있다고 그랬죠. 2년 6개월 선고 받았는데 현재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하도 빨라가지고 어제 전화를 했는데 부재중 통화여가지고 문자 남겨놨어요. 지금 끝까지 출자갈 테니까 갚아라 이 나쁜 놈아 하면서. 저보다 나이가 10살이 많죠. 거의 그 3년을 인간관계를 맺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500만원씩 3년을 넣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 변액보험을 깨고 날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장 실수했던 것이 사람을 믿었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가장 후회됐던 게, 보험을 그냥 보험사 계좌에 넣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먼저 입금을 하면 자기가 대신 넣어주겠다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 사람 계좌로 계속 돈을 넣는 거야. 돈을 입금을 했던 거야. 한 1년간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돈 입금 받은 것을 그냥 다른 데다 도용을 해버렸다 이것이죠. 지금 생각해도 분노가 치미는데, 하여튼간 우리 주변에는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 사기 판결에 대해서, 사기 피해 판결에 대해서 거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 사기꾼들이 그냥 배짜라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한 몇십억 헤쳐먹고 그냥 한 2, 3년 살다 나오지 뭐, 이런 게 팽배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사기 분야는 더하죠. 오늘 뭐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했지만 오늘 박정수 저자의 기업투자와 관련해서 추정 60분에서 부동산 이것이 사기인지 뭔지 투자인지 부동산 광풍인지 한번 다루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 같아요. 한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책을 출판하고 보니까 뭐 자신의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감동을 했다고 뭐 수강생이 밀려들고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생팬이 생기고 막 팬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우쭐했겠죠. 이 멍청한 것들, 내가 뭔 말 하면 꼼빡 믿구나, 내가 뭔 말 투자해보자 그러면 나를 신뢰하고 자신의 피 같은 생명과 같은 돈도 맡기는구나 이러면서 점점 이 자신의 강의를 듣거나 하는 애들을 아마 소비재로 생각했을 확률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투기 연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은 뭡니까? 돈이죠, 돈. 저 같은 경우는요, 운전 같은 것도 다른 사람이 맡기기가 겁나요. 나한테 선택권이 없잖아. 내 생명에 대한 선택권. 내 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차에 탔을 때 다른 사람이 좀만 마음 잘못 먹으면 핸들 꺾어갖고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친구라든가 제3자의 차를 저는 가급적이면 절대 안 탑니다. 왜? 내 삶의 생명의 생사여탈권을 제3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이 졸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어떤 한눈을 팔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 목숨은 그 사람에 의해서 그냥 날아가는 거야. 물론 제가 너무 과민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절대로 제 생명 선택권,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 가족에게도.
물론 여행이라든가 같이 뭐 고향을 방문한다든가 이럴 때는 뭐 같이 가야겠죠. 그러나 어떤 뭐 남에게 제3자의 차를 뭐 얻어 타거나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 비행기도 대기업 회장님들은 절대로 일가족이 비행기를 같이 안 탄다고 하잖아요. 한꺼번에 비행기 폭발하면 다 죽죠. 그러면 그 기업 망합니다. 절대로 분산돼서 가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절대로 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투기 연희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은 뭡니까? 종잣돈이죠. 그런데 이 종잣돈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신의 이 피같이 수십 년을 수년을 힘들어서 번 돈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돈을 들고 자신에게 무슨 돈 좀 벌어달라고 투자하라고 저기 그 돈을 맡길 때 부동산 강사들이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부르겠어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런데 그 떠받치고 사생배처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돼요. 물론 이제 오늘 뭐 박중수 투자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자신이 사기 피해자다. 어떤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 예고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투자라는 게요, 공동 투자다. 그러면 이렇게 막 받잖아요. 투자금을. 그러면 자신은 그냥 공범인 거야. 투자는 뭐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통 어떤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떠넘기게 되잖아요. 어떤 뭐 자신이 투자자로 가담을 했으면 얼고지 그 투자 책임인 것이지 내가 사기 피해를 당했자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민사라든가 형사에서 잘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우리 사기꾼들이 말이죠. 워낙 우리 대한민국 법정이 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합니까? 경제사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경한형을 선고하죠. 몇백억을 헤쳐먹든 몇억을 헤쳐먹어도 몇십억을 헤쳐먹어도 제일 많이 선고하는 게 3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조금 뭐 보상을 한다든가 반성의 빛을 비친다든가 뭐 손해보상 공탁을 조금이라도 걸면 그냥 바로 1년 감형해주죠. 길어야 2년입니다. 그러면 가석방으로 나오든가 8.15 특사로 나온다든가 어떤 모범수로 나온다든가 중간에 나옵니다. 그럼 끼게 1년 반 살아요. 그러면서 사기친 돈 몇십억, 40억, 50억 헤쳐먹어요. 그러면 가족 데리고 해외에서 탱자탱자 여생을 보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기치려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 책 한 권 펴내고 그 책을 통해서 강의를 개설해. 그리고 이 사생팬들, 이 멍청한 대가리 총 맞은 부동산 투기 어린이들이 따라 들어. 그리고 막 부동산 가격이 후기 날리고 감동이 후기 날리고 열정적인 강사님 시간 1분이라도 아끼려고 막 최선을 다하는 강사님 이딴 식으로 한다 이거죠. 있잖아요. 사기를 치려면요 장기간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돼. 크게 먹으려면. 그러니까 1년 넘게 신뢰관계를 형성하죠. 희생을 하고 자기 시간 자기 돈 막 회원들에게 주면서 계속 그렇게 봉사를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공동투자라든가 어떤 자기 물건을 회원에게 투자 물건으로 소개해가지고 덤터기 쓴다든가 이런 전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루트는 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투기 어린이들의 그 생명 같은 자신의 목숨 같은 이 종잣돈을 어떻게 자기 목숨과 같은데 이것을 다른 사람 강사라는 사람들한테 운명을 맡기느냐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 운전도 다른 사람한테 안 맡긴다니까요. 다른 사람 운전하는 차도 안 탄다니까 어떻게 자기 목숨을 맡기냐고요. 그런 종잣돈을 왜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주 순수하고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추종 60분 보시기 바랍니다. 뭐 박종수 저자도 상당히 뭐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이니까 자신이 뭐 법적인 피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나름대로 뭐 대책을 강구했겠죠. 한번 추적 60분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려볼 것은요, 다시 말하면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자. 그렇다. 부동산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굵직굵직한 신문 보도나 뉴스에서 유명 부동산 강사가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착복하고 도주를 했다, 잠적했다, 사기당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남는데 최근 뭐 한 3-4년 됐나요? 3-4년간 부동산 사기 내용만 보더라도 대부분 이 사람들의 그 투자 사기 루트가 먼저 책을 편찬합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뭐 감동적인 글을 올린다든가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죠. 출판사라든가 이런 애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글 올리는 사람들, 이슈가 되는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도서 출판을 요청하고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일단
착하고 너무너무 순수하다 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한 5년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도 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많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 카페나 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책 저자들이 많이 사기를 많이 쳤죠. 제가 기억나기로는 그 아이디의 조슈아라고 블로그에 막 괜찮은 글도 올리고 하셨던 분이 있었죠. 뭐 청년 부자라고 하시면서 아이디 조슈아죠. 결국은 부동산 사기로 결국은 법의 판단을 받았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 기억나는 게 뭡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뭐 이제 뭐 땡땡이었죠. 그분이 뭐 경매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요만한 경매 실무 책, 실전 경매인가요? 그런 책도 펴신 분이에요. 결국은 1년 동안 공을 들였죠. 카페 회원들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열정적인 투자 하고 열정적인 강의, 그 다음에 착한 강의,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베푸는 강의를 펼쳤죠. 결국은 공동 투자한다고 투자금 모아가지고 몇십억 되나요? 몇억 되나요? 몇억 모아가지고 가져와가고 해외 도주객 세웠나요?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엄청난 피해자들이 분노가 있었죠. 그런데 카페 직이었죠. 그러니까 카페를 폐쇄해버리고 결국은 법의 재판을 받았다. 근데 그때 당시 1심 재판에 재판 받으러 가는 참관하셨던 피해자들의 뭐 후기가 인상적이었죠. 전혀 반성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그런 분노에 찬 방청 사법 방청 후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39세 뭐 100억 부자인가요? 이진우인가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책 표지에 자기 얼굴 이따만하게 실어놓고 몇 권의 책을 폈죠. 그러면서 방송에도 나오고 뭐 강의도 하고 엄청나게 맹위를 떨쳤죠.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활자의 힘, 문자의 힘, 책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책으로 한 권 편찬해지면 그걸 믿어버려. 진짜 이 책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습니다. 요즘에 파이프라인 구축하기 위해서 책을 쓰는 게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개나 소나 글쓰기 모임, 글쓰기 카페에서 요즘에 재테크 서적 쓰는 게 하나의 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책도 가려 읽어야 돼요. S24에 딱 책 한 권 올라오면 카페 그 글쓰기 카페 동호회 모임 회원들이 좋아요 별 5개 막 평점 올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하여튼간 책은 하나의 상품일 뿐이다. 여기에 그 사람의 글이 진짜라고 믿으면 안 되고 가려서 들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요즘에 글쓰기 모임에 그 글쓰기 하나의 스킬이 글쓰기 스킬이 하나의 뭐 공식 루트가 있잖아요. 요즘에 창작의 글이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재테크 서적 10권 20권 읽어갖고 짜집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글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다 보고 베끼는 거죠. 얼굴은 창작물이 거의 없다. 재테크 서적에서 스테디셀러라든가 어떤 아마 그 유명한 책들이 나오기 힘든 이유가 베끼고 또 베낀 놈이 또 베끼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기꾼 뭐 피해 논란이 됐던 게 뭐 100억 청소부가 된 청소부 100억 빌라였나? 청소부 출신 100억 빌라 왕인가 하면서 책 표지에다가 뭐 빗자루 딱 메고 했던 그런 빗자루 딱 어깨에 메고 있던 그 사진을 그건 빌라 왕이라고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뭐 100일 만인가요? 100일 만에 20% 수익을 올려주겠다 하면서 또 투자금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일단 또 책에서 100억 벌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또 대단한 투자 실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자신의 피 같은 돈을 맡긴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또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유명 투자 강사, 유명한 부동산 투자 강사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 피해 사례하면서 뉴스에 보도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신의 피 같은 돈 절대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충분한 부동산 실력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종잣돈을 절대 남에게 함부로 맡겨서는 안 돼요. 자신의 목숨이잖아요. 자신의 생사의 여탈권, 목숨의 운명권, 운명 결정권을 어떻게 남에게 맡긴단 말입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 특정인을 지칭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뭐 나눔 부자, 선한 부자, 뭐 그다음에 뭐 착한 부자, 젊은 부자, 뭐 그다음에 뭡니까? 젊은 부자, 나눔 부자, 선한 부자, 뭐 착한 부자, 연병할.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고 토할 정도예요. 이런 가식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강의를 하거나 책을 팔거나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월급 부자, 직장인 부자, 월세 부자, 뭐 월급쟁이 부자, 뭐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가면서 하는데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선한 부자 이런 거예요. 착한 부자. 부자면 부자지 거기 앞에 미세약을 왜 붙입니까? 그러면 진짜 착하든지 진짜 나눔을 하든지 진짜로 뭐 약간 선한 뭐 봉사를 하든지
뭐 돈 받을 거 다 받고 강의를 하고 다 하고 뭐 할까 하면서 무슨 뭐 나눔 부자 선한 부자입니까? 그냥 공짜로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앞뒤가 안 맞죠. 예, 부자는 원래 탐욕적인 겁니다. 이 세상에 선한 부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라든가 이런 초거대한 부자들은 돈을 그냥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부를 하고 사회적으로 환원을 하는 것이지, 기껏 10억 20억 이런 거의 잡스러운 부자들이 막 선한 부자 나눔 부자 이런 소리 하면 웃음밖에 안 나와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뭐 40억 자산가, 뭐 젊은 부자의 뭐 30억 부자, 나는 어떻게 해서 뭐 20억을 벌었다, 40억이 됐다, 다 뻥입니다. 다 빚이야, 빚. 80%는 빚이다. 저 같은 경우는 자산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저도 몇십억 되죠. 근데 다 빚이잖아요. 전세 보증금이고. 그런데 이렇게 뻥을 치고 과잉 과대를 이렇게 해요. 순자산 얼마 되지도 않고 다 고만고만해요, 그냥. 그런데 이제 부자 행세를 하죠. 특히 유튜브에서는 메이크업까지 하고 손에 딱 그 그럴듯한 시계 차고 노출을 하죠. 그러면 우리 투기 어린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착한 어린이들 또 그 유튜브 보고 뭐 젊은 사람이 또 무슨 뭐 착한 부자 또는 뭐 어떤 뭐 투자 강의 한다고 또 잘난 체 하면 그것도 또 따라쟁이 또 사생팬 돼가지고 하죠. 그런 거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 돈 벌기가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됐다. 조그만 교연 영색하고 꾸미기 잘하고 하면은 이 투기 어린이들한테 충분히 돈을 뽑아 먹을 수 있다. 나의 사생팬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죠. 자, 오늘은 저녁에 추정 60분에서 우리 박종수 저자에 대해서 보도를 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저는 박종수 저자를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도가 한번 돼버리면 아마 돈을 많이 빼갈 것이고, 3,000개 정도의 아파트 부동산, 뭐 오피스나 이런 걸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 회원들이 어떻게 반발을 할지 조금 걱정은 되네요. 우리 박종수 저자 결국 무너지나요? 박종수 저자의 뭐 그런 뭐 자신의 열정, 이런 자존심 이런 건 이해는 하지만 뭐 세상에 뭐 선한 영향력을 미쳐라 뭐 이런 것에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을 쓰면요 너무 웃겨요. 우리 박종수 저자님 아시겠어요? 착한 부자, 선한 부자, 나눔 부자 그러면요 그냥 나눠줘야 돼. 말 그대로 돈 받을 거 받고 나누면 그게 뭐 장사식 이게 무슨 선한 부자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는 뭐 박종수 저자 다 마음에 드는데 그럼 앞뒤 안 맞는 말, 문장 그런 거 들으면 좀 코미디 같아요. 자, 하여튼 오늘 추정 60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온통 사기 치려는 사람들이 천지기 때문에 자신의 피 같은 목숨, 생명, 종잣돈 정말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당장 이렇게 사기친 것만 봐도 뉴스들만 봐도 다 책 한 권씩 펴고 무슨 뭐 전문가 행세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 블로그, 카페 무슨 뭐 자기 개발 뭐 이런 강의하면서 이 세상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개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일찍 깨우는 인간형이 되자 이런 강의 들으려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강의 들으러 오는 그런 미친 투기 어린이들, 멍청한 추종자 사생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자기 절제, 자기 수양, 자기 인내, 극한의 극기 이런 인내심 없이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런 인격 개발, 인성 개발, 자기 개발 이런 그런 거 하나 얻으려고 KTX 차표 돈 써가면서 그런 거 들으러 옵니까? 정말 유치해서 진짜 유치찬란해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의지력 하나 없이 무슨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해요. 새벽 4시 일어나는 방법, 5시 일어나는 방법, 뭐 일기 쓰기 이런 방법 노하우 배우려고 강의 들으려고 서울까지 옵니까?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돈으로 그냥 짜장면이라도 사 드시라고요.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계가 다 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로 꼬아서 교훈 영상 포장해서 말하느냐 하는 것이 그냥 부동산 강사들의 하나의 스킬일 뿐입니다. 그리고 좀 더 위험있게 전문가답게 꾸미는 능력, 그리고 팔에 조금 비싼 시계 차고 약간 조금 고급스럽게 위장하는 것, 수트 좀 브랜드 있는 양복이라든가 입고 위장하는 것, 이런 걸로 사기를 쳐먹는다. 자, 우리 피같은 종잣돈 잘 지켜내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